요 왓업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현재시간 2월 18일 오후 6시 8분입니다 비트코인 4,972만원. 비트코인이 어제 러시아발 전쟁 이슈가 발발하면서 일본 기준으로 마이너스 7.36%, 이 심리적 지지 라인인 이 5천만원 라인을 깨고 앞자리를 지금 4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어제 우려했던 게 이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오늘 새벽 이 1시부터 연설을 하면서부터 기존에 계속 매파적인 발언,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될 거다, 양적 긴축도 해야 된다, 금리 인상을 올리는 그 포인트를 0.25%가 아니라 0.5%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발언이 한 번 더 시장에 충격을 줄 거다 라는 긴장감이 어제 남아 있었는데, 사실 어제도 동일하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똑같은 입장을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대립 문제가 한 번 더 이슈가 되면서 이 연준에서의 공격적인 긴축 전망이 조금은 후퇴하는 듯 보여지고 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루 만에 3월 FOMC 회의에서 50bp 인상을 전망이 줄어들고 0.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보시면 자, 0.25% 올리는 게 퍼센트가 훨씬 더 올라갔다. bp라고 하는 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한 번의 금리를 0.2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올리는 수치를 0.25%가 아니라 0.5%를 올리자는 입장이 나와주면서 시장에 더 강한 충격을 줄 거다. 네, 현재까지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이 연준 페드에서 조금은 후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볼 수 있겠고, 자, 그럼 어제의 중요한 이슈는 러시아가 미국 고위 외교관을 추방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이 우크라이나가 친러 반군을 장악하고 이 우간스크를 포를 공격했다, 뭐 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이게 찌라시든 아니면 이 기사가 며칠 전에 있었던 게 지금 뒤늦게 올라온 기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이 이슈를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최초로 이 기사를 보도록 했던 게 이 러시아에 있는 스푸트니크 통신에서 전파를 최초로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여지를 둘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골드의 가치, 이 골드 지수가 급격하게 반등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와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위험자산이라고 불리는 이 투자 시장은 아쉽게도 이 하락세를 어제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에 맞춰 우리 비트코인도 이 강한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알트코인들은 좀 강하게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진짜 크게 빠져줬을 때, 이 작년에 4월에서 5월의 이 하락분 정말 크게 빠져줬을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때는 하락폭이 이더리움으로만 비교를 해봐도 4월에서 5월달에 거의 뭐 이 봉 하나가 마이너스 20% 30%까지 빠져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빠져준 알트코인들 보면은 현재 추세가 좋은 이런 코인들 일봉상 마이너스 5% 하락 마감해주었고, 심지어 현재 이 하락분을 전부 다 말아 올린 코인들도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뭐 싸운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은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하신 게, 비트는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고, 그럼 알트코인은 언제 매수를 해봐도 되는 거고, 지금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같이 비트코인을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큰 그림에서 비트코인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이 경제적 이슈가 나와주고 있고 이 차트도 더럽게 움직이고 있고, 뭐 예측하면 뭐 다 그냥 갑자기 뭐 전쟁 난다 그러고, 사실 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마이너스 7.36% 이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은 실제 이 투자자님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대응 가능 범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 41.8K 그리고 이 직전의 매물대인 39.8K 라인, 이 라인까지는 매수를 받아봐도 괜찮다. 그리고 이 라인을 깼을 경우, 이 꼬리 라인을 깼을 경우에는 종목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유지를 하면서 더 괜찮은 라인이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이 구간이 원화로는 이쪽 꼬리 라인, 여기가 4,800만원 라인이고, 현재 이 해외 차트랑 국내 차트랑 김치 프리미엄 이 격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로는 이 4,800만원을 이탈을 했을 때, 이 4,800만원을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는 종목보다는 현금을 보유하고 더 괜찮은 이런 라인에서 여기서 다시 매수를 잡아보는 게 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구간이 과거랑 똑같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이 매물대로 봤을 때도 여기에 있는 이 매물대를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이 다음 매물대 라인인 이 매물대 라인을 보러 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보조지표 중에서도
여기서도 파동이라고 하는 지표를 봤을 때도 이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 라인, 여기서 이 파동이 여기를 하회했을 때는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격대가 달러 기준으로는 39K가 되겠고 원화 기준으로는 3,750만원대 라인이 될 겁니다. 사실 저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달러 기준으로는 39.7K 라인은 지켜주고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사실 지금도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조금 힘든 구간이 될 수 있겠지만 신규 진입자의 영역에서는 현재 가격대 라인에서 꼬리 라인까지는 손절 라인, 이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 현재 약 40K 라인에서 진입을 하고 39.7K 라인에서 손절 라인을 잡으면은 손익 베팅해보기 괜찮은 구간입니다. 신규 진입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매력적인 자리로 보여지고 있고, 제가 저번에 여기를 깨게 되면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이 구간을 한 번 더 터치를 하고 올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통 강한 상승이 나와줄 때 이 외바닥의 형식으로, 자 이런 외바닥의 형식으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이전에 직전에 매물대 라인을 봤을 때도 이런 라인들, 여기서도 이렇게 매물대 하단에서 이 저점 라인을 다져주고 올려주는 상승이 많이 나와줍니다. 이거를 우리가 저점을 테스트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매물대 라인을 강하게 쌓아줬을 때 그때 이게 추진력으로 발동을 하고 이 힘은 강한 상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기간이 5월달부터 7월달까지 쌓아왔던 2달이나 넘는 기간 동안 매물대를 쌓아주면은 전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매물대를 만들어줍니다. 이 힘의 추진력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한 번 더 여기 자리를 찍어주고 올려주는 상승, 여기서도 이 바닥을 다져주고 테스트 해주고 올려주는 상승. 근데 여기서 외바닥의 형식으로 올려준 게 상당히 좀 불안하다. 하지만 이 하락 추세 라인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 캔들은 쉽게 깨기가 힘들 거고, 여기서 무조건 시간을 버텨줄 거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거다. 그 이유가 과거에 지금이랑 똑같은 그림이 우리가 코로나가 나왔을 때 그때랑 가장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20년도 3월에도 강한 빅쇼트가 나와주고 여기서 외바닥의 형식으로 쳐 올려준 그림입니다. 이때도 지금이랑 동일하게 봤을 때 외바닥의 형식으로 올려줬는데 강하게 지금 올려쳐줬지 않냐. 여기랑 제가 똑같이 봤던 게 뭐냐면, 외바닥에서 올려줬을 때 제가 이 상승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매물대 작업이 필요하다, 상승으로 올려주기 위한 바닥 작업이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 외바닥의 형식으로 올려주었지만 이 라인에서 박스권 형식을 만들어주면서 79일 동안 이 매물대를 쌓아주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여기서도 한 번 더 쳐 올려주면서 여기서 이 매물대 작업을 끝내주고 한 번 쳐 올려주고 다시 이 매물대 여기를 한 번 더 테스트 해주는, 한 번 더 쳐주고 올려주는 그림이 나와줍니다. 이걸 우리가 이 저점을 테스트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이랑 똑같이 봤을 때 여기서도 한 번 더 쳐 올려주고 여기서 시간을 끌면서 계속 매물대를 만들어 주거나, 혹은 이 45.5K 라인, 이 45.5K 라인에서 강하게 물량을 받아줬던 이 라인까지 한 번 쳐 올려주면서 위에서 물량 작업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내려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최대 꼬리 라인이 33K 라인, 고점 라인이 39.4K,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다시 매물대를 쌓고 이 안에서 다시 올려치는 그림이 나와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원화 기준으로는 여기가 4천만원 초반대까지도 봐야 되는 라인이고, 고점 라인이 4,800만원 라인대까지 다시 이 박스권으로 들어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서 막 이렇게 시간 끌다가 올리기보다는 한 번 더 바닥을 터치해주고 상승이 나와주면 오히려 이게 쌍바닥의 형식의 상승, 여기도 봤을 때 여기가 쌍고점 하락, 여기가 쌍고점의 하락, 이 차트를 뒤집어 보면은 이런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쌍바닥을 나와주고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그림. 지금은 상당히 의미 있는, 여기를 깨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뭐 악재가 나와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쟁 이슈로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 전쟁 이슈만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바로 V자 반등 나옵니다. 저는 기회로밖에 보이지 않고, 자, 지금 보시는 게 과거 S&P 지수 차트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전쟁에 대한 이슈를 가져왔는데, 자, 우리가 아는 전쟁,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자, 우리가 이 과거 정말 큰 전쟁 때 이슈가 어떻게 나와줬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보면은 전쟁에 대한 이슈 뒤에는 항상 V자 반등이었습니다. 항상 V자 반등 상승. 여기도 항상 V자 반등.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똑같은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라는 이슈는 단기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항상 이 큰 파동 뒤에는 V자 반등, 이런 강한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본시장에서는 항상 개인이 패배할 수밖에 없고 내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항상 기회였습니다. 가치는 변하는 게 없는데 시장이 외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트코인도 좀 몇 개 보면은,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했던 코인이 디센트럴랜드 코인입니다. JP 모건과 삼성, 그레이스케일, NFT의 대장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런 코인인데, 저는 디센트럴랜드는 매도를 했고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려드렸던 이 추세 라인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라인에서 디센트럴랜드를 종목을 진입을 했고, 여기서 제가 지금 익절로 대응을 했는데 결국은 이 추세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대응을 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의 이 디센트럴랜드가, 이 코인이 추세 라인을 돌파해주는 이 강한 힘만 보여준다면, 여기처럼 이런 추세를 되돌리는 강한 힘만 보여준다면 여기에서 매수를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매수를 해도 20% 가까이 상승을 먹는 건데, 추세를 이탈을 했을 때 여기서 좀 버텨서 운 좋게 먹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추세를 이탈을 하고 이 가격대가 크게 빠져주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추세를 이탈을 했을 때는 이 추세를 기준선으로 잡은 만큼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가격대가 매력적인 게 아니라 이 추세, 이 디센트럴랜드의 힘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장에서 진짜 이거를 다 먹으려고, 이거를 진짜 이 80%를 다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수익보다는 오히려 손실, 오히려 이런 데서 버티다 보니까 이 수익도 반토막이 나서야 매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원칙을 갖고 이 추세적으로 추세가 가장 좋은 코인들을 잡아가는 거를 좋아하고, 이 추세만 되돌려 준다면 언제든지 매수를 하겠습니다. 자, 네오코인도 현재 지금 강하게 지금 1등입니다. 1등. 네오가 강한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도 상당히 괜찮게 보고 있고, 네오가 이 최근에 NFT 마켓 관련 소식과 이 에코 프로젝트 내용을 발표해 주면서 좀 상승분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네, 중국 코인이고,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이제부터는 NFT 없으면은 어떻게 또 이렇게 상승분을 보여줄까 싶습니다. 거의 다 지금 NFT 위주의 코인들이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럼 네오 코인 전략을 좀 보면은, 자, 거래량으로만 봤을 때 이때 강하게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상승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제 음봉으로 떨어뜨렸지만 이 음봉에 대한 거래량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때보다 더 낮은 거래량으로 이만큼의 똑같은 가격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코인들이 한 번쯤은 충분히 시세 분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자, 그럼 지금 매수할 거냐? 매수를 해야 될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상 지금 전봉의 고점을 넘겨주었습니다. 상승의 기본적인 패턴이 저점과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과 고점을 높여줍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매수를 잡게 되면은 손익비적으로 너무 안 좋고, 자, 여기서 고점을 넘겨줬을 때, 여기도 이 고점을 넘겨줬을 때 이게 다시 음봉으로 빠졌습니다. 그때는 매수의 기회인 겁니다. 결국 이게 똑같은 말인데 뭐냐면, 자, 여기도 고점을 넘겨줬습니다. 그럼 다음 주봉에서도 여기서 캔들이 이렇게 주봉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한 번 더 이 전봉의 고점을 높여주고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음봉으로 떨어져 주면은 이 전봉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을 했을 때 그 다음 주봉에서 이렇게 장대로 올려주는 그림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고점을 넘겨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음봉으로 빠졌을 때 이때부터 분할로 매수해 가면서 평단가를 낮춰주고 이 저점 라인과 꼬리 라인에서 손절을 잡아 가셨을 때 그때 손익비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매매 구간이 나올 겁니다. 네, 현재 가장 이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대립인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은 세계 전쟁까지도 퍼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인 만큼 미국과 이 유엔국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력할 만한 그런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빨리 이 전쟁 이슈가 해결이 되고 다시 또 이 비트코인이 V자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네, 혹시라도 이 오늘처럼 이 중요한 이슈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영상 또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